자, 오늘 4주차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인데요. 1908년에 영국의 하디와 독일의 바인베르크가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동시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학사에서. 그러니까 같이 협동해서 같이 발견한 게 아니라요. 각각 따로따로 혼자 공부해서 발견했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처음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이런 이 법칙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바로 옆에서 다른 애가 또 이걸 똑같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차피 시기도 비슷하니까 같이 한 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짝대기 찍고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바인베르그는 이제 독일어를 읽어서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와인버그라고 많이 또 발음합니다. 주로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하디-와인버그 법칙이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걔네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해주는 게 맞죠. 그러면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자, 하디-바인베르그의 법칙. 자,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의 전제입니다.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 전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째는 그러니까 하디-바인베르그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파퓰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집단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일단 집단 내에서는 무작위 교배를 해야 됩니다. 랜덤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일한 확률로 그 메이팅을 한 확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림은 안 되고요. 특별히 누구를 선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가 고르게 공평하게 퍼질 확률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셀렉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것만 없애버리거나 특정한 애들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육종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육종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제 선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선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돌연변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집단 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유전자 빈도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변화해서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유전자 빈도의 흐름을 우리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이 다른 요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없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4번은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 그러니까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 근데 아주 커도 되는데 아주 그렇게까지 클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만 되면 된다.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커야 된다. 충분히. 그래서 몇 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몇 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꽤 커야 돼요. 몇백 마리 이상. 그거는 이제 그때 다른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몇십 마리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최소 몇백 두 이상으로 큰 집단에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주와 격리가 없어야 된다. 마이그레이션과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격리는 이주는 뭐냐면 뭔가 어디서 새로 데려온 거예요. 어디서 다른 애들이 수컷이 다른 집단에 있는 애들이 이 집단으로 들어오거나 아이솔레이션은 이렇게 딱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우리 집단의 일부가 쪼개져 나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 유전자형의 그 다른 변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켜야지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 뭐냐 결국 뭐냐면 위의 조건을 만족할 때 어느 집단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세대가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빈도가 세대가 내려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그 빈도의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평형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디 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단에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가 이제 각각 한 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A란 유전자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100마리는 어떤 거는 AA, 라지 A, 어떤 애는 라지 A, 스몰 A, 어떤 애는 스몰 A, 스몰 A, 그 셋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뭐 그게 각각 40마리, 30마리, 30마리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따져보면 전체 안에 A란 유전자 하나밖에 없고 그 유전자는 종류가 2개인데 라지 A와 스몰 A가 그 비율이 개수가 딱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외부에 어떤 어떤 변화의 요인이 없다면 그 안에서 그것들끼리만 뱅뱅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서의 유전자 조성을 뭐라 하냐면 진풀이라고 하고요. 진풀이 이제 어떤 외부의 그 요인이 없을 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디 와인버그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불평형도 있다는 거죠.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가고 평형에서 불평으로 가기도 하고. 무엇이 평형을 깨트리느냐? 바로 이 전제 조건을 안 맞추면은 평형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육종을 한다는 거는 이 집단 유전학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집단의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을 깨트려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깨트려서 새롭게 평형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 새로운 계통을 만들었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애들의 유전자 평형을 깨트려서 그거를 새로운 평형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성의 평형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게 육종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펀넷 스퀘어입니다. 자, 이건 펀넷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집단에 유전자 조성이 A라는 유전자 하나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유전자 빈도가 스몰 p, 스몰 q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마리, 이게 50마리 가령, 수컷이 50마리, 암컷이 50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 빈도는 스몰 p, 스몰 q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안에서 아까 하디 와인버그 법칙을 만족하는 그런 전제 조건, 랜덤 메이팅, 노 셀렉션, 노 뮤테이션,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적당히 크다. 이럴 때 랜덤 메이팅을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가 이제 종류가 4가지밖에 없죠. 유전자형은 3가지밖에 없죠. 라지 A,
big A, small a, small a, small a. 그래서 얘네 빈도는 요 p와 p를 곱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제곱, 스몰 p제곱, pq, pq, 스몰 q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제곱을 전개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p 플러스 q도 1, 유전자형의 빈도 다 더해도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big A의 빈도는 스몰 p제곱, 헤테로 big A, 스몰 a의 빈도는 pq가 2개죠. 하나, 둘, pq 2개. 그 다음에 스몰 a는 q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어떤 특정 집단을 예를 들어 봅시다. 햄프셔종 돼지가 있거든요. 이 돼지는 특징이 이렇게 어깨랑 앞발에 백대가 있어요. 흰색 띠가 둘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이고 열성으로 그냥 새까만 애가 있어요. 흰색 띠가 없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실제로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은 백대가 백대 흰 띠가 있는데 완전 우성 우열 관계 있고요. 라지 W도 라지 W 유전자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면 하디 와인버그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정하고서 이제 표현형을 세워본 거예요. 표현형을. 이게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라지 W, 스몰 W, 헤테로. 라지 W와 라지 W, 스몰 W는 표현형이 같죠? 표현형이 같아서 그냥 100대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봐서. 그래서 사실상 유전자형이 각각 몇 마리인지 모르죠. 빈도, 실제로 숫자는. 모릅니다, 표현형만 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얘네가 우리가 이 표현형 개수를 세고 얘네가 평형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구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할 때 보니까 흰띠가 있는 애가 910마리, 흰띠가 없는 애가 90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마리가 중요한 겁니다. 흰띠가 없는 얘네는 열성 동형이겠죠. 스몰 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도로 말하면 Q제곱이죠. Q제곱이 90이라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Q제곱이 90이 아니라 Q제곱은 전체 개수. 그러니까 1000분의 90이 되는 거죠. 1000분의 90은 0.06. 그죠? 0.09가 되는 거죠. Q제곱이 0.0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Q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면 Q는 0.3이죠. 0.3을 제곱하면 0.09가 되니까 Q는 0.3인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1이기 때문에 Q가 0.3이니까 P는 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겁니다. 다 구했어요. 그러면은 라지 W의 유전자형 빈도는 P제곱, 그러니까 0.7의 제곱, 0.7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W, 스몰 W, 헤테로 유전자형은 2PQ, 그래서 2 곱하기 0.7 곱하기 0.4 이게 되죠. 그래서 요게 빈도고, 이제 실제로 그럼 몇 마리냐 이렇게 물어보죠,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0.4구니까 1000마리 중에 0.4구면은 490마리. 490마리가 답이다. 이해 가시죠? 자, 요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쉽죠. 자,
1교시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